네, 안녕하십니까. 제19회 제주포럼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션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19회 제주포럼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션은 지방정부 주도 공공외교의 주요 성과와 역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션 글로컬 시대의 공공외교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을 위해 머리서부터 거름해 주신 귀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종국 기획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외교부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강미윤 교수님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도 이헌 국제정책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최양수 국제협력팀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세션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주포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세션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종국 기획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김진호 교수님 소개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종국 기획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바로 이 가까운 서귀포 혁신 도시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좌장을 맡으신 김진호 교수님, 또 우리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과 아주 누구보다 아마 가까운 느낌을 좀 가지게 되겠습니다. 제19회 제주 포럼 일환으로 개최한 코리아 파운데이션 세션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님과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 주실 김진호 교수님, 또 강미연 교수님, 이하원 조선일보 국장님, 그리고 이헌 경기도청 팀장님, 최양수 세종시청의 팀장님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중석에 자리하신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제주 포럼의 취지를 함께하고자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은 2011년 8차 포럼 이후에 지난 13년간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세션을 꾸준히 개최해 왔고 각계 전문가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중 간 갈등 구조의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세계화 질서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ICT 기술과 인터넷에 기반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은 지속되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세션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글로컬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세계화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핵일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보다는 작은 지역적 단위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이를 소중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제사회와 다원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국가보다 작은 단위를 대표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활동을 통하여 공공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발효된 공공외교법 또 공공외교 활동에서 지자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당들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KF 세션에서는 한국의 공공외교 활동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지자체의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지자체의 공공외교 인식 제고와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공공외교 아카데미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지난 2023년도 공공외교 아카데미에는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국제교류 담당자 총 276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지자체들 가운데 경기도와 세종시가 펼치는 공공외교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지자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기대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대주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 주체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세션이 공공외교의 문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여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의 의미를 잘 짚어주신 이종국 기획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외교부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국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이사님, 내외 귀빈 그리고 포럼 참석자 여러분, 국제적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 발전해온 제19회 제주 포럼 KF 세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KF 세션은 글로컬 시대의 공공외교라는 주제에 걸맞게 지자체 공공외교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정부 주도 공공외교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안보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보건, 환경,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한 국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도전과 전환의 시기에 공공외교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선정하고 지방 정부를 중요한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며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기조에 부응하여 외교부 또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서 지자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 4월 공관장 회의 계기에 제휴공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외교 활성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17개 광역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제관계대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 수출 확대, 국제 행사 개최, 공공외교 활동 등 다양한 국제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 외교를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 수단으로서 지방 외교의 위상을 높여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지자체와 하나의 팀, 원팀으로 지방 발전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국제관계 대사들이 외교부와 지방을 잇는 연결고리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KF 세션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의 성과와 역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컬리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공공외교는 태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오늘 이 세션에서 공유될 창의적인 우수 사례가 우리 공공외교의 발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KF 세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 공공외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19회 제주포럼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션 글로벌 시대의 공공외교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및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세션 진행을 위해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저 좌장의 그 의무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끝내는 것으로 해서 시간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 공공외교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의 강미훈 교수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숙명여대 강미은 교수입니다. 제가 지방정부 공공외교 관련 주요 이슈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15분간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7가지 주제, 소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제목 정도를 PPT에 띄워놓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외교라는 것의 논의 배경을 짧게 짚어본다면요. 공공외교는 외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국의 국가 이익과 외교정책 목적을 증진하는 비전통적인 외교 행위입니다. 한 국가의 매력 자산, 또 문화나 정책, 정치적 가치 이런 소프트 파워 자산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또 공공외교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 방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내린 공공외교의 정의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부분과 함께 협력해서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의미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활발하게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을 보자면요. 미국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9.11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세계 여론을 우호적인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외교에 더 힘을 쓰기 시작했고요. 하드파워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 이후에 공공외교 담당 차관직 언더세크리터리를 국무부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대표 늘렸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요. G2 시대 도래에 따라서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국제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2009년 기존 공중 외교처를 공공 외교 판공실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공공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또 공공 외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치야얼 학회 그리고 베이징 외국어대 공공 외교 센터 또 설립을 했습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자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중요한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공 외교에 힘쓰고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외교를 통해서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일본 국제교류기금과 함께 공공외교를 전개 중입니다. 일본은 외무 대신 외무상 직속의 외무보도관 아래 7개 실과가 속해 있습니다. 또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등도 공공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외교는요.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공공외교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 지지를 확대하고 또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저변을 확대하고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 공공외교법이 제정이 되었죠.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 공공외교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공공외교는 특징이 문화 부분이죠. 한류가 선도하는 문화외교가 공공외교의 토양을 개척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류가 2000년대 중반까지 드라마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K-팝을 중심으로 또 그 이후에는 게임과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류로 지속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 지식 자산을 외교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지식 외교, knowledge diplomacy도 주목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외교 현황은 대체로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 공공외교이고요. 두 번째가 지식 공공외교, 세 번째 정책 공공외교, 네 번째 디지털 공공외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참여형 공공외교, Participatory Public Diplomacy가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내국인들이 공공외교의 주체나 협업 파트너로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또 협력형 공공외교는 내국민뿐만이 아니고 상대국 정부 또는 비국가 행위자와의 공동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지방자치법에서는요. 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국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공공외교법에서는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폭넓게 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공공외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공공외교 활동에 유사 중복, 또 편중, 또 누락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제교류 차원에서 수행되어 온 각종 활동과 국제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좋은 사례로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가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 교류 지역의 니즈, 수요 파악을 통해서 능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유학생 비롯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 자매 우호 협력 도시 간 교류 중심 이런 대화형 사업이 있었고요.
공무원 교류 등 행정 교류도 있었습니다. 또 국제 지방 정부단체 회의에 참여한다든지 또 지역 특성 및 정체성을 특화하는 사업 이런 것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금까지 이제 공공외교를 한 사례들을 본다면 뭐 여러 단체 지자체가 해왔고요. 또 오늘 발표하실 또 대표 사례도 여러분이 곧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무원 교류 연수, 또 청소년 및 청년 교류, 스포츠 교류, 자매 우호 교류 도시간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관광 자원 및 국축제, 해외 홍보를 위한 팸투어 등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비즈니스 박람회 등 지방 경제를 위한 상업적인 홍보, 교류, 전시 사업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된 공공외교는 외국에서도요 가장 사례로 꼽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18년 9월에 지자체, NGO 등 비국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서밋 이런 걸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29개 단체가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40억 달러를 기여할 것을 확약했고 70개 주요 도시와 500여 개 기업이 탄소 배출 감소 타깃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 해외 진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시기에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원더걸스를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자회사도 미국에 설립을 하고 100억 원 가까이를 썼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진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교류라든지 이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공공외교에서 이 여러 국가나 다른 정치적 집단과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관계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는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 주체들도 활발하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확대해오고 있고요.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한국 문화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해서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한다. 이 비전 하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국제적 우호 친선, 친한 인사 네트워크 확보, 글로벌 한국 보급 확대, 글로벌 한국 홍보 확대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업무를 진행 중인 여러 기관들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해서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소셜미디어는 최근 여러 다양한 홍보물을 올리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홍보물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은 지자체가 충주시더라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 7천 명인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71만 명입니다. 그래서 서울 분들이 구독을 하면서 아니 내가 왜 충주시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지? 라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개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떤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외교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년에 공공외교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을 접한 후 중요도에 대한 긍정은 거의 80%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또 평소 생활 속 외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비슷한 조사 당시의 43%에 비해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8%로 1년 만에 훨씬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요, 공공외교를 통해서 외교 관계가 활성화되고 70%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경제 활성화도 66%가 응답을 했고 기타 국익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64%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외교를 위해서 성공적인 지방 공공외교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도 정비가 돼야 되고요. 또 지역의 공공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순환 보직에 의해서 한 1, 2년 그 역할을 맡다가 또 다른 보직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쌓기가 힘든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자체가 활발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공공외교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외교는 이 전통적인 외교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화, 체험에 머물렀던 다양한 활동들이 정식 외교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지자체 공공외교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자체 외교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공외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역시 재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공공외교의 상대적인 영세성을 감안할 때 지자체는 사업수보다는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 선택과 투자를 함으로써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의 공공외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자체 특유의 매력 자산을 소프트 파워 자산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분 딱 지켜줬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을 제가 직접 뵙기 전에는 유튜브에서 뵀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은 방구석 외신이라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구독자가 한 20만 명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정말 반갑고, 아까 강 교수님 말씀 중에는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공공외교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는 이현 경기도 국제정책팀장님께서 경기도의 공공외교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외교 활동은 2023년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개최한 지방의 국제화 우수 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시간이 딱 나와요. 2분 더 하시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보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국제경제협력 국제정책팀장 이현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저희 결혼기념일이 언제지? 5월 30일이지? 31일이지?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5월 30일이 맞아. 제가 와이프한테 어제 당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입니다. 현재 27개국 43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지난 민선 8기 33개 국가의 81명의 외빈이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과의 교류를 담당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탑 4 지역을 선정해서 오늘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만큼 재미있는 에피소드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경기도는 미시간주와 2011년 우호협력 체결.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먼은 작년 민주당 대선 잠룡 후보 8위, 현재는 거의 탑 수준에 있고요. 디트로이트는 배터리쇼 오토쇼가 매년 열리는 전략산업 육성 지역, 그리고 애나버 지역은 현대차 북미기술연구소와 미시간 대학교 전미 랭킹 8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첫 대표단 방문 지역으로 미시간을 선정, 저의 잠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대표단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년배 여자 주무관님하고 3일 먼저 그 선발대로 먼저 미시간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침 입국 심사장에 그 전산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심사원과 대화가 길어진 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심사원도 이제 좀 지루했는지 저에게 농담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 둘이 무슨 사이야? 부부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 아니야, 그냥 친구야 했더니 여자인 친구와 미시간을 왔다고 얘네들이 놀라서 깔깔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미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그런데 미시간에 너희들 왜 왔어? 그러길래 그냥 관광 왔는데 그랬더니 다시 또 미시간에 관광 오는 곳이 아닌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뭔가 좀 수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제 가방을 뺏어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배운 사람인데 그거 개인 짐인데 너 막 뒤져도 됨? 그랬더니 야, 입국 심사장에 네 개인 짐이 어딨어? 그러면서 저를 어디론가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이대로 제가 출국을 당하는 건 아닌지, 혹시 감옥은 가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제 가방 안에서 미시간 주지사 면담이 확정이 됐다는 메일을 본 겁니다. 그제서 이 사람이 다시 저한테 야, 맨, 너 우리 주지사 맞나? 그래서 그래, 난 네 주지사 만나러 온 거야. 그랬더니 너 그런데 왜 솔직히 얘기 안 했어? 다음부터 너 거짓말하고 그러면 큰일 나. 완전 미국 못 들어. 이러는 겁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강제로 약 2시간 동안에 강제 그 시츄에이션 영어 회화 클래스를 2시간 수강을 하고 이렇게 간신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스러워서 한 컷 찰칵 찍었고요. 경기도 대표단은 역사적인 캐딜락 플레이스에서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전략산업 혁신 동맹을 제안했고요. 미시간 주지사님은 지난 2월에 경기도 도담지에 답방을 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5개 분야 워킹그룹 구성과 협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두 공간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여기는 무려 7건의 일정이 있었던 미시간대 애나버 캠퍼스. 오전에 미시간대 교수님하고 만나서 도보로 이동하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더워진 날씨 탓에 각자 차량 이동으로 변동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동 중에 그 인솔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는 차량 내비 주소, 승하차 위치, 건물 내 동선 등 의전상 체크해야 될 게 한 100가지는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전화기가 불이 나고 카톡의 메시지가 막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저는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리고 그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막 뛰면서 이 모든 거를 하고 있는 제 나이가 53살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보고 스스로 놀라면서 열심히 했었지만 사실은 뭐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그 분신술을 쓰는 뭐 손오공이나 홍길동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미시간대 캠퍼스 안에서 그만 정신줄을 놔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오후에 결심했습니다. 자, 오늘은 글렀구나. 내일부터 잘하지 뭐. 그렇게 모든 일정은 마지막 일정인 뮤지엄 오브 아트의 초청 강연은 일찍 마무리하고 호텔 로비에 그 컴퓨터를 깔아놓고 다음날 일정을 준비했고요. 그렇게 그 다음날 일정 회의에 참석해서 숨죽이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국제관계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지사님, 오늘 강연 때 땡땡 교수님 일사 말씀 들으셨나요? 그러면서 이현 팀장을 찾으면서 이현 팀장은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사람 같다 라고 칭찬 멘트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제서야 고개를 살짝 들어서 지사님 표정을 살펴보니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경기도는 미시간 대학교를 포함한 세계 5개 대학교하고 청년 사다리 MOU 협약을 체결했고 작년에
총 193명의 일명 청년 사다리지에게 잊지 못할 해외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도 270명으로 확대되어서 운영되고요. 여기 계신 대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경기도 분 계시면은 반드시 참석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경기도는 2000년 플로리다와 자매결연 체결. 주지사 론 디세티스는 작년 트럼프를 넘어서 공화당 GOP 1위를 달리던 정말 초절정 유력 인사였고요. 저는 이제 바다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멋진 바다가 많은 플로리다는 제 코로나 이후에 교류지역의 영순위 타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00통이 넘는 메일 교환, 화상회의, 대면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플로리다 부대표가 경기도 방문했을 때는 판교 테크노밸리 투어, 화성 투어를 함께 하면서 공을 들였고 경제협력 웨비나를 개최해주는 등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보답이 찾아왔습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너 주지사들끼리 만나게 해주자고 했지? 플로리다 주지사가 아니 어드밴스 팀이 내일 모레 한국에 오는데 주지사 면담을 전제로 미팅을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디센티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당시에 미국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꿈에도 그리던 기회가 왔는데 그 당시 저는 당시에 미국 담당 직원은 퇴사했고 아까 말씀드린 제 영혼을 갈아 준비한 미국 대표단 출발을 3일 앞둔 시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관계대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디센티스 아시죠? 한국에 온답니다. 대사님이 꼭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고 또 뿌듯하게 남아있는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면담이 확정이 된 겁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기도와의 행사를 위해서 행사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에 저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경기도와 행사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풀 동영상을 올렸고요. 아시아 순방에 맞춰서 2차례 보도자료를 냈는데 유력 인사답게 US 뉴스, ABC 뉴스, 포브스 등 유력 미국의 언론에 경기도가 소개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기 경기연구원 박사님조차도 이 면담이 농담이 아니었냐고 저에게 전화를 할 정도로 당시에는 좀 센세이션한 이벤트였고 지금도 어떻게 연결했는지 문의가 옵니다. 캐나다는 6.25 참전국입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영연방 4개국은 매년 가평에서 가평전투 기념식을 합니다. 경기도와 캐나다 대사관은 작년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메리 사이먼 총독님을 모시고 가평전투 기념식을 함께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투병 중에도 총독님에 대한 초청장과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총독실로 보내고 복귀해서는 격주로 총리실 캐나다 대사관과 TF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좀 실망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총독님이 못 오실 것 같은데 경기도는 그래도 행사에 함께 참석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지만 국가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또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라도 행사에 참석을 하겠다고 다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캐나다 대사관에서 총독 대신에 총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가평전투 기념식 참전 비원화를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캐나다 총리님입니다. 그렇게 초청장을 받았고요. 부랴부랴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5월 멋진 날 경기도는 정말 미남으로 소문난 트리도 총리님을 모시고 6.25 참전 캐나다 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감동의 지방외교 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캐나다 총리님은 가평 트레일 개통식에도 참석해서 자신의 SNS에 올려서 경기도를 계속 홍보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탈루냐, 스페인의 카탈루냐는 가우디의 도시입니다. 가우디는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조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후손들은 아직도 사글라다 파밀리의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카탈루냐 주초 공무원들은 엄청 열정이 강했습니다. 경기도와 99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21년 강화된 협약 체결과 공동위원회 개최 그리고 23년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가 마침내 경기도 도담소회를 방문했고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참여와
대타 파괴미술 동맹 가입을 제안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 2월에 그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카탈루냐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MWC 참관, 대타 회의 참석, 그리고 경기 포럼의 대타 지역 회원 주지사님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MWC는 CES, IFA와 함께 세계 3대 ICT 박람회입니다. 테크 가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참석을 꿈꿔보는 그런 꿈같은 무대입니다. 이 행사장에서 저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다름 아닌 모바일 앱이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출입 패스 역할은 물론 프로그램, 기조 강연 듣기, 참석자 정보, 심지어 모든 참석자 정보에 대해서 1:1 미팅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혹시 누가 저에게 미팅을 신청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에서 가장 큰 24만 평 전시장, 정말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이 넓은 전시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조 강연은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줬고, 동시 세션은 오픈된 공간에 아래쪽 그림처럼 설치되어 있어서 오다 가다 지나가다 손쉽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패스. 이 교통패스 하나로 바르셀로나 전 지역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완전 꿀템이었습니다. 대타는 좀 Disruptive Emerging Technology Alliance의 약자로 카탈루냐가 주도하는 미래기술 동맹입니다. AI, 양자기술, 뉴스페이스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기도는 이 중에 AI와 디지털 저작권 분과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의 목적은 회원 지역 간의 AI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특별히 마련된 저의 제안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 포럼의 취지, 목적, 배경을 설명하고 대타 지역 회원 주지사님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경기도 홍보 영상 상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좀 괜찮았고 제 국제 교류에 관한 경험치도 좀 상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카탈루냐주와는 대타 분과별 협력 외에도 10월 경기 포럼 테크 서밋 초청, 11월 대타 킥오프회의 참석, 그리고 내년 1월 MWC 1월 그 경기도 참여까지 교류가 단계별로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투자관광 국제교류 분야에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13년 미국 한 공공도서관에 경기도의 책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보고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경기도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다소 기특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귀해서는 글로벌 학습 동아리 메이플 스토리를 조직해서 캐나다 도서관에 책 보내기 사업을 했었고요. 제 나이 44살에 경기도 1회 영 아이디어 오디션에 부정선수 자격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경기관광 글로벌 홍보를 제안했고요. 후속 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역사관광 그랜드 투어 코스 개발, 영문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해외 도서관의 배포, 글로벌 SNS 이벤트까지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투자관광 국제교류는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은 바로 자기네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세일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경기도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그레이트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포럼, 경기도도 제주 포럼 같이 이번 10월에 AI와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싶고 또 많은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국제교류재단과도 많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그 잼버리 지원처럼 정말 국제교류 분야에 있어서 많은 그 활동을 해왔고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의 그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이 힘써준 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감동을 주는 외교가 경기도의 외교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시겠어요? 예,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5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말씀한 내용을 압축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현 팀장님 결혼기념일이 5월 30일인지 30일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양수 세종시 국제협력팀장님께서 세종시의 공공외교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종시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 전시를 통해 2023년 외교부에서 발표한 공공외교 우수 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영수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공공외교 우수 사례를 함께 추진한 실무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짧게 인사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국제협력팀 미국이랑 이제 유럽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현식 주무관입니다. 사실 2022년 KF에서 주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문화교류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소피아시랑 그 소피아에 있는 기업이랑 세종시에 있는 기업이랑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호 협력 정원도 조성하고 앞으로 이제 자매도시까지 이제 체결하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F에서 이렇게 지방 외교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시장님께서 이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온 국제협력팀장 최영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이제 글로벌 세종 나라 말씀이 세계 다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한글을 세계로라는 말입니다. 나라 말씀이라는 게 훈민정음이고요. 이게 한글입니다. 그리고 이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조선시대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세종대왕이고 저희 세종시는 이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이고요. 세종시는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저희 공공외교 전략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 차근차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건 저희 세종시청 건물이고요. 보시면 저희 한국의 전통 양식인 기와를 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엠블럼 보이시죠? 이 엠블럼이 이 기와를 상징합니다. 울트라 코리아 세종이고요. 저희 세종시는 이제 어떠한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하기 전에 저희 이 기와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세종시 엠블럼은 이 기와를 상징을 했고요. 요거는 세모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 세모는 한글의 시옷과 똑같습니다. 요 분홍색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종시는 이제 출범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저희는 탄생 배경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이제 10위권에 올라서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2명 중 1명이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시고요.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27년, 28년에 각각 국회 세종의사당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이전하게 되면은 47개 중앙행정기관하고 16개 국제연구기관까지 합해가지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실험의 도시입니다. 2018년도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이 돼가지고요.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드론 같은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실증하고 있고요. 이런 실증 사업을 보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계십니다. 저희는 기회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전의 도시이고요. 26년도에 정원도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양자산업하고 사이버 보안과 같은 신산업을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시티나 문화 수도, 한글 문화 수도와 같은 산업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세종시 모습입니다. 2005년도에 보시면 거의 농경지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모습을 보시면 거의 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하시는 말씀마다 그러세요. 세종시가 이제 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느냐 너무 놀랍다라고 하시면서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정부청사 세종청사고요. 국제 공모 사업을 거쳐서 이 용 모양으로 좀 만들었고요. 저 끝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15동 문화체육관광부까지 3.6km 정도 됩니다. 모든 꼭대기는 옥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옥상 정원이 가장 길다고 해가지고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이 면적을 합하면은 축구장에 한 12개 면적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동 국무조정실부터 15동 문화체육관광부까지 3.6km, 8만여 제곱미터로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중앙부처 이전 지원 담당이라 해가지고 정부 부처를 좀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이 옥상 정원 투어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을 좀 시차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길죠. 이 걸으면 1시간이 넘습니다.
운동량이 상당하고요. 제가 맨날 그 외국인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운동량 부족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시라. 제가 시차를 시켜드리겠다 하고요. 이 1시간 거리면 진짜 힘듭니다. 이게 옥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세종시 방문하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시차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호수공원이고요. 여기는 중앙공원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녹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5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26년도에는 그 미래 정원도시로 좀 발돋움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5호도시 현황이고요. 저희는 2015년도 중국 샨시성하고 교류를 해서 매년 교류를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었고요. 22년도에 불가리아 소피아시, 23년도에 영국하고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해외 수도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협력 성과인데요. 8가지 사업이 있긴 한데 저희가 8가지 사업을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23년도에 지방외교,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외교 그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외교부에서 주관한 그 공공외교 우수 사례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한 3, 4년 정도 국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날 수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득 세스 고딘이라는 그 마케팅 전문가가 쓰신 그 보랏빛 소가온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첫 문단에 보면 이 작가가 프랑스 여행을 갔는데 막 소떼가 지나가더래요. 너무 감흥이 깊어서 멋지다. 근데 다른 구간에 또 갔는데 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감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문득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보랏빛이었다면 눈에 확 띌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제협력 사업은 눈에 확 띄어야 된다. 비 리마커블 확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다르게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은 사업을 최초로 한번 해보자. 최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눈에도 띌 거고 너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냐. 이 최초 사업이 저희가 불가리아 소피아시나 영국 벨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교류한 지자체거든요. 그럼 이 대표 사례를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기록관이고요.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옥새 모양을 상징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미음자고 한글의 미음자입니다. 고유문자 창제국 협업 숨겨진 글자 전시 유치인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KF하고 협업했던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불가리아 소피아시하고 22년도에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문화 사업을 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아의 키릴 문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릴 문자를 창제한 데가 불가리아, 그리고 세종시는 한글을 창제국. 그러면은 고유문자 창제국끼리 한번 문자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가 때마침 국제교류재단에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KF에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 사업을 세종시에 한 번 더 유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전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흔쾌히 말씀하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립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43일 정도 전시를 했고요. 세종시민하고 외국인 63,177명이 관람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사업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불가리아 사회하고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졌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잼버리도 저희가 초청을 먼저 했어요. 그 청소년들을.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소피아 시장이 저희한테 오히려 자매도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올해 10월달에 자매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교부에서 만든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이 안 넘어가는데. To celebrate the establishment of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Sejong City of Korea and Sofia, the capital city of Bulgaria, an extraordinary exhibition was held. Sejong City hosted a special exhibition between countries with their own scripts, leading to cultural exchanges and strength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This event is a great example of public diplomacy that showcases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Sejong City, the Bulgarian government, the Bulgarian embassy in Korea, and the Korea Foundation to promote cultural exchanges.
Korea and Bulgaria have created their own letters, which are Hangul and Cyrillic script. Following the Friendship and Cooperation City Agreement in November 2022, the two cities conducted various cultural exchange projects. One notable project is the Hidden Letters exhibition, which was first held in Seoul and then re-exhibited in Sejong City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Bulgarian Embassy in Korea and the Korea Foundation. This exhibition was held at the Sejong City Library Exhibition Hall for 43 참고로 이 days from 영상은 December 저희가 외교부 유튜브에 2022 올라갈 to 예정이고요. February 저희가 다른 사업을 좀 2023. 설명해드려야 돼가지고 It 잠깐 was 지나가도록 open at the 하겠습니다. entrance of the library and offered unique character-shaped benches.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사업을 하나를 또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하고 국제연구기관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관이 그 ODA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적 원조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 서울, 부산, 인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시차를 세종시에서 해라. 그럼 우리가 시차를 씌워주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45개국 546명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시차를 좀 시켜드렸고요. 요거는 지방 주도로 최초로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을 부른 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야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부르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 주도로 최초로 협업을 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가 한 명당 3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46명이기 때문에 한 16억 정도 투자 유치 효과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응다리이고요. 저희 시청 앞에 있는 건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원형 보행교입니다. 1층은 자전거 도로고요. 2층은 이제 정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응자 모양이고요. 여기는 1446m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전인데요.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서 국제교류 중심지로 이제 도약할 예정이고 26년도에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할 예정이고요. 27년도에는 하계세계대학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소피아시하고는 자매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고요. 저희가 26년도에 4월달에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가 옥상정원 그리고 국립수목원은 지상정원 그리고 금강을 배경으로 한 물빛정원 이 세 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그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는 정원도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잠깐 보실게요. 외국인을 위한 홍보 영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네, 제가 지금까지 봐달라고 한 문양을 잘 보셨나요? 세모 모양, 기와 모양이죠. 미음 모양, 아까 대통령 기록관 모양, 이응 모양, 이응다리. 세종시는 한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을 특화한 그 문양들을 담은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세종시에 와라. 그러면 이런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이응 모양을 볼 수가 있다. 한글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웰컴 키트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오징어 게임 있는 문양이지 않습니까? 초대장.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re are not many spots left. Will you join the 세종 시티 투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한번 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많은 공공외교나 담당하신 분들께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한국어가 사실상 많이 쓰이진 않잖아요. 영어나 이제 중국어, 일본어 많이 쓰이는데, 근데 최근에 듀오링고 기관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한국어도 7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이 전 세계에 이 시옷, 미음, 이응이라는 한글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한글 문화 수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전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공외교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방 공공 외교에 대한 깊은 고찰과 풍부한 사례들이 이어져서 정말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또 지방 공공 외교의 잠재력과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선일보의 이하원 에디터라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 와서 제주 포럼에 시간 나는 대로 이런저런 세션에 들어갔는데 이번 세션처럼 재미있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또 일깨우게 해줘서 저뿐만 아니라 보니까 표정들이 다른 세션에는 좀 굉장히 좀 무겁고 했었는데 또 밝고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외교 담당 에디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주로 생각하고 했던 거는 자, 북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며 한미 FTA는 어떻게 되고 다음에 한일 간의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만 생각을 하다가 지방 외교라는 그런 걸 또 접하고 오면서 저도 어떤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따라 어떻게 좀 코멘트를 해야 될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왔었는데 오늘 특히 경기도하고 세종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제 경력이 이제 외교 담당 에디터로서 보스턴에서 연수를 하고 워싱턴하고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하면서 한 8년 반 정도를 아마 외국에서 지내면서 보고 또 느끼고 했던 게 있는데 제가 느낀 그 경험에 기반해서 또 그리고 세 분 발표를 제가 느낀 대로 한 3가지 점으로 나눠서 저는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기도도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또 세종시도 그렇고 여기 이 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국제교류, 이 지방외교, 결국 공공외교를 하고 하는 배경에는 투자 유치를 받고 또 관광객들을 많이 와야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뻗어나갈 수 있고 또 그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일본 도쿄에 이제 주재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47개 도도부현이라고 있는데 도토리현이라고 있습니다. 동해에 접해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한 55만 명밖에 안 되고요.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 명이니까 제주도보다도 훨씬 작고 또 그렇게 수준이 높지도 못하는데 이 도토리현의 지사가 거의 저희가 귀찮을 정도로 도쿄에 와서 서울에서 온 특파원들 만나고 싶다고 같이 밥 먹자 다음에 우리 도토리현으로 좀 와달라라고 그렇게까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토리현에는 지금 그 작은 현인데 서울에서 도토리현까지 가는 직항편이 있습니다. 직항편 그 산음 지역이라고 하죠. 일본말로는 산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동해에 있는 그쪽에 있는 현 중에서는 가장 국제화가 된 곳입니다. 사실 제 아들도 지난주에 이 도토리현에 3박 4일을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을 갔다 오는데 놀랍게도 에어서울로 갔다 오는 비행기표가 29만 원, 3박 4일에 숙박비는 1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서 아마 젊은 층이 가기는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좀 가까운 데서 볼 수 없는 사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도토리현도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결국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이 도지사의 열정 또 여기 오늘 나와서 발표하신 이 국제협력 팀장님들의 그런 노력 같은 게 아까도 캐나다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영혼을 갈아넣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사례도 뽑히고 또 국제교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간다 만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국제화 수준이나 레벨이 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조금 더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좀 살아나가기를 거를 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언론에 있어서 그런지 하나 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SNS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이건 뭐 요즘 상수가 됐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또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SNS라든가 이런 데 범람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여행 정보를 어떻게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상당히 고민할 때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정통 매체들인가 이런 거 보면 뉴욕 타임스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행 매거진이 분명히 나오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알고 있는 매체들이 꼭 주말판에 보면 여행 섹션을 많이 다룹니다. 여행 섹션을 다뤄서 아주 특집 무슨 음식을 주제로 한다라든가 천하절경을 주제로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그걸 이 매체들의 담당 특파원들이 현지를 가보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단을 해서 마치 미슐랭의 별을 몇 개냐 이 평가를 내리듯이 저도 제가 근속 휴가를 받아서 크로아티아에 두브로브니크라고 대한민국에서 많이 가는 데를 갔는데 역시 가게 되는 음식점은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미슐랭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메트로 기준인가 별이 하나짜리를 간 데서 먹었는데 음식은 또 맛있었는데 갔다 와서 얘기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좀 검증된 기관이 소개를 한다면 검증된 기관이 대한민국의 경기도를 소개를 하고 또 세종시를 소개를 한다면 더 저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에 보면 요즘 외국에서도 서울의 특파원들을 많이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시아, 동아시아에 있는 지국을 서울에다가 두는 또 그런 결정도 내렸고 저도 소개해 줄 수가 있고 아마 그 사람들도 많이 또 제주도도 그렇고 다음에 또 와보고 싶어 할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좀 초청도 하고 다음에 좀 더 효과를 냉정하게 좀 받기로 한다면 SNS라든가 이런 파워 블로거들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검증된 뉴욕타임스가 만약에 야 대한민국에 와서 제주도에 여기가 좀 올레팔길이잖아요. 올레팔길의 주상절리 또 이렇게 보니까 스코틀랜드나 어디 그런 주상절리 못지않게 훌륭하다라고 만약에 기사가 나간다고 하면 그건 전 세계에서 보는 모체고 또 검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또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많은 이 특파원들 또 여기 나와 있는 방송들을 조금 활용하시라고 저는 좀 조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쉽다. 이제 토론자가 사실 좀 딴지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한 발표를 잘 봤는데 이 미래 세대를 좀 끌어들이고 어떤 이 교류하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지를 못해서 어제 제가 하나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리면 한일 관계 그 세션에 들어가서 있는데 모리다케오라고 전 일본 사무성 차관이 왔습니다. 뭐 놀랄만한 일이죠.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바로 직전에 일본 외무성 차관, 일본 외무성 차관은 참고로 우리나라 장관 같은 직인데 온다는 건 생각도 못 하는데 전 외무성 차관이 와서 발표를 하고 일본의 도쿄에 있는 학교에 남녀 고등학생들이 와서 한 40명이 와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서 너무 열심히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놀랍게도 한 절반 이상은 통역기를 안 쓰고 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이걸 받아 적고 하는데 거의 알아듣는 듯한 한국말을 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보니까는 제주 포럼이 하나 성공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이미지를 알려주고 하면 일본에서 이 용어가 시작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리피터라고 그러죠. 한 번 여행 온 데를 또 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일본 간 친구들이 또 제 아들도 얘기를 하면 벌써 제 아들 여성은 올해 2번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몇 번을 갔고 일본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겁니다. 아니 너 뭐 이렇게 일본이 좋으냐고 하니까 그냥 가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려 그러면 가기도 편하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데를 간다는 건데 저는 조금 우리가 이 공공외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기성세대도 좋지만 조금 외국의 그런 젊은 고등학생들, 뭐 중학생도 좋겠지만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좀 초청을 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비용도 우리가 좀 뭐 보조를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들끼리도 만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홍석인 대사님도 나와 계시는데 또 그런데 뭐 외교 관련돼서 뭐 기금이나 KF에서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여기 한국으로도 오는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이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중단시켰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아직 먼 데서 수학여행하거나 이렇게 오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 미리 사전에 오늘 미팅할 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듣기로는 학력고사에서 하나 정도 틀려야지만 한국어과를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한국에도 오려고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은데 미리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좀 입도선매라고 그러죠.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KF 외교부나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하고 교류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올리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뭐 투자를 하게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자 한국에 할 거냐 아니면 뭐 일본에 할 거냐 그러면 아니 내가 옛날부터 한국도 갔다 와보고 친구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한국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라든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외교, 지방외교에도 지자체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환 기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발제자 중에서 뭐 아직 못하신 말 계시면은 뭐 강 교수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두 분 중에 뭐 아까 발표 중에 뭐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는 청중석으로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종시 최양수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 이 사업이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했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영화를 하나 봤어요. 혹성 탈출이라고. 거기 보면 시저라는 원숭이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그럽니다. 원숭이를 다 모아놓고 그러죠. Apes together strong. 모여야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국제교류재단이나 그리고 언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단체나 뭐 학생, 학교 이런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오늘 포럼 주제가 보니까 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더라고요. 예, 앞으로 더 협력을 많이 해 나가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해서 아까 에디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한국이 좀 으뜸 설 수 있고 한국어가 으뜸 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또 나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청중석으로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평소 지방 공공외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셨던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뒤에 분,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질문을 할 때는 소속하고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는지 특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송한나라고 합니다. 이현 팀장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미시간, 플로리다 등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도 흥미롭게 들었고 투자, 관광, 국제교류는 하나라는 발표 내용도 인상 깊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경기도의 어떤 특징을 활용해서 그런 협력 사업을 이끌어내셨는지 경기도만의 투자 혹은 관광 관련 특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지자체 공공외교라는 측면에서 지자체 특유의 매력 자산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그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기도는 보통 이제 그 교류를 할 때 저희
주로 이제 경기도라 교류를 원하는 쪽은 이제 산업적인 쪽을 먼저 많이 원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의 4분의 1, 모든 산업의 4분의 1이고 반도체 기업들이 또 다 몰려 있고 어떤 모든 사업의 공장들이나 연구센터가 경기도에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강조해서 외국 기관들하고 그 자치단체하고 이제 어필을 해서 소개를 하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독일 바이에른주하고 저희가 교류가 있는데 경기도하고 수소나 뭐 기타 등등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계속 교류를 하자고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그런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문화관광 쪽으로는 저희 경기도는 또 그 접경지라는 특수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DMZ를 활용한 그 팸투어라든지 또 외국인들 그 교류를 한다거나 그런 매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희 수원에는 또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은 그 정조 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의하고요, 뭐 기타 등등 유명한 사람들을 어필을 하면서 경기도의 매력을 소개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뉴욕주하고 한번 그 화상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경기도와 교류를 하면 대한민국 전체와 교류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두 번째 자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산도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가진 그 인적 자원 1,400만 명의 인적 자원과 그 면적 그 서울의 그 13배가 넘는 그 면적 그리고 모든 산업 그리고 그 여러 문화유산들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해외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예, 팀장님과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지자체 담당관님들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방 외교나 아니면 뭐 요즘 지방 브랜드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지속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보통 선출된 게 기관장님들이나 이제 기관장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이 공무원들은 한 2년 단위로 부서를 바뀌잖아요. 그럼 위도 바뀌고 또 아래도 바뀌고 하다 보면 이 지방의 이 공공외교 방향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매번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그게 되게 좀 애로사항이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 애로사항을 어떤 식으로 좀 커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세종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지방 외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적 자원이 그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2년이면 바뀌고요. 그 사실상 영어나 중국어, 뭐 일본어 잘하는 인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잘하는 친구도 한번 모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어 지원단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동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각자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공외교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너희들이 참관을 해라. 그게 저희가 세울 그 행정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교류 게시판을 만들어서 만약에 베트남에서 대표단이 온다 그러면 베트남 대표단이 5월 중에 시차를 옵니다. 협업 부분은 관광, 문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차를 할 때 이분들이 같이 저희랑 시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옆에서 통역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문화 사업도 막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를 저희가 1년간 해보고 올해 2기를 선발해 보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이 사업을 인해 가지고 통역 비용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직원들이 그 수준이 높아 올라갔고 또 외교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외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세월 게시판에 매달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어디가 오나? 오늘은 페루에서 오나? 오늘은 뭐 아르헨티나에서 오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지원을 하는 모습을 저희 간부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님들께서 야, 이 국제사업 중요하네 해서 저희 주간 업무나 월간 업무에 국제교류라는 하나의 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항상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들부터 지속적으로 이 외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간 업무 할 때마다 그 부분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야 이번에는 해외에서 어디서 오네, 해외 어떤 기업에서 오네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합니다. 간부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지자체장님들이 바뀌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다 이미 이 하나의 사업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 외국어 지원단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국제교류재단에서 외국어 무슨 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가 보내고 있고요. 예, 그 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좀 과장님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많이 보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부 구성원들이 계속 그 의지를 보여주면 단체장님이 뭐 바뀐다 하더라도 세종시 구성원들이 국제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구나. 그래 내가 더 지원해주자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시장님도 이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울트라 코리아 세종이 시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울트라 코리아 세종. 야 세종은 세계화해야 돼. 예, 국제 사업을 많이 해야 돼.라고 하시고 또 국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한 사람 받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학부생 이수현입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하원 국장님께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오늘 경기도와 세종시 사례를 보고 또 그 전에 다양한 공공외교, 지방 공공외교 사례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지방 공공외교는 다른 지역 혹 해외 지역에 비해서 우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가진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지방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아마 수준으로는 한 경제적 그 지표로는 12 정도, 12 안팎이 될 텐데 워낙 그게 급속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상대로 하고 또 생각하는 나라는 대략 한 G7의 7나라 정도일 텐데 그 나라들은 워낙 이런 역사가 오래됐고 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한 게 아마 상당히 또 오래됐을 거고 캐나다도 제가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쪽에 초청을 받아서 간 게 그게 아마 제가 95년도쯤에 밴쿠버 캐나다의 사스케추원주까지 가서 이 주정부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시작을 막 한 단계인데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세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가 이 대륙에 붙어 있는 한 나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태평양과 미국이라는 해양을 만나면서 나라가 번성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면 더욱더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매 도시라든가 또 관계가 있는 데를 많이 만들어 감으로 해서 그런 나라들과 또 이렇게 또 도시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고 우리의 또 지평을 넓히고 또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들이 국제화 문제 이런 아까 또 세종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굉장히 좀 고무적인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 2분 전입니다. 아까 이하원 외교안보 팀장님께서도 저도 다른 세션을 가봤습니다.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에서 하는 팔레스타인 이제 세션에 가봤는데 너무나도 심각해서 했는데 오늘 우리
KF 세션은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다음 세션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